처음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또렷했고 숫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양피지에서 풍겨온 오래된 냄새가 제 폐 속 깊이 스며들자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돋보기를 든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문자가 지금 제 눈앞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뜻을 이루는 순간 입술이 저도 모르게 굳게 닫혔습니다. 거기엔 믿을 수 없는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북을 켜고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차가운 화면 속에 드러나는 지형선이 그 문장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 눈동자는 그 자리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고대 문헌이 가리킨 곳은 우리가 흔히 문명의 주변부라 여겼던 땅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고요해지고 귀 속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왜 모든 문헌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걸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클라크라고 합니다. 41살의 고대 문헌학자로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근동고대학과에서 연구하며 지난 20여 년간 평생을 고대 사본들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수천 년 전 양피지나 파피루스 그리고 때로는 점토판에 새겨진 히브리어나 아람어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텍스트들이었고 그 속에서 잊혀진 역사의 진실과 숨겨진 비밀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평생에 걸친 사명이자 소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고대 언어들의 신비로운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고 특히 사라진 문명들이 후세에 남긴 소중한 기록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과 잃어버린 지식들을 해독하고 복원하는 일에 깊은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시작하여 지난 20여 년간 저는 구약 성경과 관련된 고대 동방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해독하면서 특히 지리적 좌표와 관련된 기록들, 그리고 고대인들이 정교하게 남긴 지명과 위치 정보들 그리고 천문학적 관측 데이터들에 각별히 주목해왔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고대 지리학과 문헌학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영역이었고 현대의 첨단 지도학과 위성 기술, 그리고 지질학적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대 기록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독창적인 연구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제 연구실 벽면에는 세계 각지의 고대 지도들과 현대 위성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항상 돋보기와 측정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화요일 이른 아침 런던 특유의 쌀쌀하고 습한 공기가 연구실 창문을 부드럽게 스치던 바로 그 순간 제 연구실에서 벌어진 일은 제가 지금까지 학자로서 경험했던 그 어떤 발견이나 깨달음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평소와 같이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국제공동연구팀에서 이스라엘 고고학 연구소를 통해 새로 전달받은 희귀한 고대 사본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펼쳐들고 있었는데 수백 년 동안 보존되어 온 오래된 가죽의 독특한 냄새와 함께 희미하면서도 신비롭게 보이는 고대 문자들이 저의 눈앞에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제 손이 전혀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격렬하고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으며 숨소리마저 거칠고 가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사본에는 현대의 정밀한 GPS 좌표 시스템으로도 정확히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놀랍도록 상세한 지리적 정보가 고대인들의 정교한 관측, 기술로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완전히 의심했고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닌지 또는 착각한 것은 아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했지만 그 놀라운 기록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좌표는 제가 당연히 예상했던 중동 지역이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아니었습니다. 북위 42도에서
43도 사이, 그리고 동경 125도에서 130도 사이의 매우 정확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는 현재의 가장 정밀한 디지털 지도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우리 국제연구팀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동쪽 끝의 한 땅 바로 한반도 북부 지역을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이 고대 필사자의 단순한 계산 실수이거나 또는 수백 년에 걸친 복잡한 번역 과정에서 생긴 치명적인 오류라고 스스로 단정하며 급격히 동요하는 마음을 억지로 진정시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제 학자적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더욱 꼼꼼한 확인에서도, 세 번째 현미경까지 동원한 더욱 신중한 재검토에서도, 네 번째 다른 고대 언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정밀 분석에서도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명확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해졌습니다. 제 손에 단단히 쥐어진 고배율 돋보기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고, 연구실 천장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 신비롭고 고풍스러운 고대 문자들은 마치 수천 년의 긴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로 온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선명하고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책상 위에 최신형 노트북 컴퓨터를 켜고 가장 정확한 위성지도 프로그램과 구글 어스를 동시에 실행했으며 추가로 NASA의 지형 데이터베이스까지 접속했습니다. 몇 초 후 고해상도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한반도의 실제 위성 모습을 보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좁은 연구실을 몇 바퀴나 의미 없이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고대 문서 속에 정교하게 기록된 정밀한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웅장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광활하고 신비로운 지역이었고, 그 주변에 복잡하게 얽힌 강줄기와 험준하고 장엄한 산맥의 세밀한 배치까지도 문서 속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리적 묘사와 놀랍도록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강의 흐름 방향과 주요 봉우리들의 상대적 위치까지도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추측 또는 학자들의 억측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즉시 같은 연구소에 신뢰할 만한 동료 연구자인 데이비드 윌슨 교수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지만, 너무 큰 충격과 통제할 수 없는 흥분으로 인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서 평소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데이비드 교수의 당황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교수는 제 흥분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전화로 듣고는 즉시 자신의 연구를 중단하고 연구실로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와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저명한 고대 히브리어 전문가인 사라 코엠 박사와 일본 도쿄대학 동양사학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다나카 히로시 교수까지 긴급 화상회의로 연결되었고, 우리는 전례 없는 긴급 국제공동연구회의를 즉시 소집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수십 년간 연구해온 세계적 권위자들이었던 그들도 제가 신중하게 보여준 구체적인 증거와 명확한 사진 자료를 보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라 코엔 박사가 예루살렘 고문서관의 비밀 보관소에서 직접 가져온 극히 희귀한 고대 사본에도 놀랍게도 매우 비슷한 형태의 정확한 좌표 기록이 존재했고,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교토 국립도서관의 특별 수장고에 보관된 고대 중국 문헌에서도 동일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신비로운 기록을 최근에 발견했다고 흥분하여 보고했습니다. 우리 4명의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대륙에서 완전히 다른 언어와 문자로 기록된 고대 문헌들이 모두 예외 없이 같은 지점을 정확히 향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말 그대로 경악했습니다. 더욱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한국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정밀 고지도와 고려시대 지리서에서도 유사한 표기와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극히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추측이 아닌 고대부터 체계적으로 전승되어 온 정확한 기록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 4명의 열정적인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끊임없이 화상회의를 이어가며 각자가 보유한 귀중한 자료들을 세밀하게 비교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신비롭고 모호한 지명들과 중국의 고전인 산해경에 기록된 동방 지역의 상세한 기록들, 그리고 우리나라 단군 신화와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지리적 배경과 천문학적 관측 내용들이 마치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된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문헌이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한 고대 문헌들을 밤새워 면밀히 분석하고 교차 검증한 결과 단순한 지리적 좌표 이상의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운 것들이 숨어 있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원본 사본에는 해가 떠오르는 끝이라는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타났고, 중국의 고전 문헌에는 신들의 정원이 자리한 곳이라는 극히 신비롭고 종교적인 묘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롭고 결정적인 것은 강들이 모여 흘러나가는 근원이라는 정확하고 생생한 지리적 문구였는데, 이는 실제로 웅장한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되어 한반도와 중국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송화강의 복잡한 수계의 지형과 놀랍도록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사라 코엔 박사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의 히브리어 원문을 현대 언어학적 방법론으로 재해석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번역에서 완전히 놓쳤던 극히 중요한 언어학적 단서들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북방 끝에서 오는 바람이라는 모호한 구절이 실제로는 문맥상 북방 끝에 위치한 신성한 성소나 거룩한 장소를 의미한다는 혁신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교수 역시 중국 고대 지리서인 산해경의 동방 관련 기록들을 최신 고고학적 발견과 연결하여 새롭게 번역하면서 불암산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고대 중국 지명이 바로 백두산의 다른 한문 표기임을 학계 최초로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각기 완전히 다른 문명권과 언어권에서 같은 지역과 장소를 서로 전혀 다른 이름과 표현으로 부르며 독립적으로 기록해왔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더욱 놀랍고 의미심장한 것은 이 모든 고대 문헌들이 단지 지리적 위치나 물리적 좌표만을 건조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곳의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와 인류사적 역할에 대해서도 놀랍도록 일관되고 통일된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다는 극히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동방 끝 땅의 신성함과 우주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시대와 문명을 초월하여 공통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치 고대의 현자들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장소의 특별함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고대 기록들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현대 과학의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위성 기술과 지구 관측 시스템을 총동원했습니다. 미국 나사의 정밀한 지형 분석 데이터와 유럽 우주청의 초고해상도 위성 이미지, 그리고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제공한 3차원 지형 모델링 자료를 확보한 후 고대 문헌 속에 기록된 세밀한 지리적 묘사와 하나씩 체계적으로 대조하고 분석해 나갔습니다. 수주간에 걸친 치밀한 검증 작업의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신비롭게 기록된 4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고대의 시적 표현은 실제로 웅장한 백두산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발원하는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그리고 현재는 지형 변화로 인해 사라진 고대 강줄기의 역사적 합류점과 오차 범위 10m 이내에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에 충격을 받은 우리는 추가적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지질학과 고고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마이클 스톤 교수가 우리 연구팀에 긴급히 합류하여 해당 지역의 상세한 토양 분석 결과와 지질학적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신비로운 지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고대 문명의 흔적들과 선사시대, 유물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견되고 있었으며, 이는 그곳이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닌 인류 문명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고전 지리서인 산해경에 기록된 전설적인 삼신산 중 하나인 신비로운 복례산의 구체적인 위치 묘사와 지형적 특징들도 백두산 일대의 실제 자연 지형과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해발 고도와 주변 산세의 배치, 그리고 화산 지형 특유의 독특한 특징들과 칼데라 구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현대 지질학적 조사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교수는 더 이상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고대인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측량 기술을 통해 과학적인 기록을 후세에 남겼음을 분명히 의미한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언했습니다. 우리 연구팀 전체는 고대 문명의 기술 수준과 과학적 성취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과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로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정확성과 정밀함이 수천 년 전 고대 문헌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우리 국제연구팀은 한국의 방대한 고문헌과 역사 기록들에 더욱 깊이 있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저명한 한국사 전문가인 이명호 교수와 긴급히 연락을 취한 후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그리고 삼국시대의 귀중한 지리서와 역사서들을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상세히 기록된 단군조선의 건국 설화와 관련 기록들이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닐 가능성이 과학적 증거들과 함께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고대 한국인들이 태백산 즉 백두산을 신성하게 여기고 숭배하는 종교적 기록들이 수없이 많았고, 특히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곳이라는 영적이고 우주적인 표현이 시대를 관통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조선 세종대왕 시기에 편찬된 관찬 지리지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백두산 정상의 신비로운 천지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리적 기록이 정확히 남아 있었는데, 이 기록 역시 앞서 우리가 발견한 서양과 중국의 고대 문헌들의 지리적 묘사와 놀랍도록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더욱 흥미롭고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구려 시대의 고분벽화에 생생하게 나타나는 정교한 천문도와 지리 정보들, 그리고 천체 관측 기록들이었습니다. 고구려인들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천문 관측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했다는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들이 연구가 진행될수록 속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명호 교수는 우리 연구팀에게 조선 후기 실학자들인 정약용과 김정희 그리고 최한기 등이 저술한 지리 연구서와 지도 제작 관련 문헌들도 추가로 제공했는데, 그들 역시 백두산을 단순한 산이 아닌 동방 문명의 정신적 근원이자 지리적 중심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이 그들의 저술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이어져 온 이러한 특별한 인식과 전통적 관점은 결코 우연이 아닌 깊은 역사적 전승이자 집단적 기억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제 동양과 서양의 모든 고대 문헌들이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외 없이 같은 결론을 향해 명확히 수렴하고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화된 연구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단순한 지리적 일치나 우연의 부합을 넘어서는 훨씬 더 거대하고 신비로운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천체물리학과의 세계적인 고천문학 전문가인 제시카 리 박사가 우리 국제연구팀에 새롭게 합류하면서 고대 문헌들 속에 암호처럼 숨겨져 있던 천문학적 정보와 별자리 관측 기록들을 현대 과학적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첨단 천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은 백두산의 정확한 지리적 위도가 밤하늘의 북극성을 관측하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최적의 지점 중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정교한 천문 기록에서 북극성을 자미원 또는 태미원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 영원불변의 별을 가장 선명하고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바로 백두산과 그 주변 일대였습니다. 구약성경과 히브리 고문원의 북방의 보좌라는 신비롭고 상징적인 표현도 실제로는 북극성과 그 주변 별자리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확한 천문학적 은유이자 과학적 관측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제시카 리 박사는 나사의 천체역학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3000년 전 고대인들이 실제로 바라보았던 밤하늘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과학적 재현 결과 백두산 정상에서 바라본 별자리들의 배치와 움직임이 우리가 발견한 모든 고대 문헌들의 천체 묘사와 오차 없이 정확히 일치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두칠성이 포함된 큰 곰자리와 북극성이 속한 작은 곰자리가 지평선과 이루는 각도와 계절에 따른 변화 패턴 그리고 월별 궤도 이동이 모든 고대 문헌에서 공통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이 신비로운 지역을 단순히 지리적 중심이나 정치적 요충지가 아닌 하늘과 소통하는 천체 관측의 성지이자 우주적 중심으로 깊이 여겼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연구가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속속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연구팀은 왜 서로 전혀 다른 문명권과 시대의 고대인들이 모두 예외 없이 이 특별한 곳을 신성하게 가리키고 기록했는지 그 진정한 이유와 깊은 의미를 과학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상의 좌표나 물리적 위치가 아닌 천상과 지상을 잇는 거룩한 연결점이었던 것입니다. 제시카 리 박사의 획기적인 천문학적 발견에 크게 고무되고 자신감을 얻은 우리 연구팀은 이론적 연구를 넘어서는 실제 현장 조사와 물리적 증거 확보의 절대적 필요성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복잡한 접경 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던 중 베이징 고고학 연구소의 저명한 고고학자인 장웨이 박사로부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동쪽 끝의 산맥 남쪽 기슭의 험준한 지역에서 최근 새롭게 발견된 거대한 고대 제단 유적이 우리가 수년간 진행해온 문헌 연구와 직접적이고 명백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비롭고 웅장한 제단은 정확히 북극성을 향해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제단 주변에서 발견된 수많은 토기 파편들과 청동 유물들에는 복잡하고 정교한 별자리를 묘사한 신비로운 문양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더욱 놀랍고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단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화강암 돌에 정교하게 새겨진 고대 문자들과 상징 기호들이었습니다. 한자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 시대의 원시 문자로 추정되는 이 신비로운 기호들을 고대 문자 전문가들과 함께 신중하게 해독한 결과 하늘의 중심도는 천상의 문이라는 깊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장웨이 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 놀라운 유적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적어도 3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가 고대 문헌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와 시기적으로도 완벽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일치한다고 강한 확신을 표했습니다. 제단 주변의 넓은 지역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정교한 천문 관측 도구로 보이는 귀중한 유물들과 함께 의식용으로 추정되는 각종 제기들도 체계적으로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이 모든 발견을 통해 이제 우리는 고대 문헌의 기록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실물 증거까지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실제로 이 신성한 동방의 근원지에서 정기적으로 하늘을 관측하며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식을 엄숙하게 거행했다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물리적 증거가 오랜 세월 동안 땅속 깊이 잠들어 있다가 마침내 우리 앞에 그 신비로운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의 강력한 뒷받침에 힘입어 우리 연구팀은 더욱 정밀하고 과학적인 현대적 접근 방법을 새롭게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런던 왕립연구소의 세계적인 분자생물학자이자 고대 DNA 전문가인 로버트 스미스 교수가 우리 국제연구팀에 새롭게 합류하여 현장에서 출토된 귀중한 고대 유골과
각종 유기물 샘플들의 정밀한 DNA 분석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첨단 유전자 분석 기술을 동원한 수개월간의 치밀한 연구 결과는 우리의 기존 가설과 이론적 추정을 더욱 견고하고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신비로운 동방의 근원지와 그 주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된 3000년 전 고대 유골들의 정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놀랍게도 현재 한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매우 높은 수준의 유전적 연관성과 혈통적 유사성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흥미롭고 학술적으로 중요한 발견은 이 특별한 지역에서 멀리 중동 지역과 서아시아로의 대규모 고대 민족 이동과 문화 전파의 구체적 흔적들이 정밀한 DNA 마커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추적되고 입증되었다는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교수는 목의 유전을 보여주는 미토콘드리아 DNA와 북의 유전을 나타내는 Y 염색체 분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약 30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문명 전파의 생생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냈습니다. 특정 유전자 그룹과 DNA 하플로그룹이 동아시아의 이 신성한 지역에서 출발하여 고대 실크로드의 복잡한 교역로를 따라 단계적으로 서진하며 확산된 명확한 흔적들이 현대 과학 기술로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유전학적 증거는 우리가 발견한 고대 문헌들이 기록하고 증언한 동방에서 서방으로의 지식과 문명, 그리고 종교적 사상의 전파가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닌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대 문헌학적 연구와 고고학적 발굴, 그리고 천문학적 분석에 이어 최첨단 분자생물학적 증거까지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실제 기원과 복잡한 전파 경로가 현대 과학의 다각적 접근을 통해 단계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반도가 단순한 문명의 변방이나 주변부가 아닌 인류 역사와 문명사의 극히 중요한 출발점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이론적 추정을 넘어 과학적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혁신적인 연구 결과가 점차 국제학계에 널리 알려지고 화제가 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조직적인 반발이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옥스퍼드와 하버드, 그리고 예일 대학교의 일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고에 매몰된 학자들은 우리의 획기적인 발견을 기존에 확립된 정설과 서구, 중심적 역사관에 대한 직접적이고 위험한 도전으로 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하버드 신학대학원 중동학과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헨리 교수는 보스턴에서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 왜 하필 동아시아의 변방이냐며 우리의 연구, 방향과 결론에 대해 강하고 신랄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마치 수백 년간 굳어진 서구, 중심적 역사관과 기독교 중심적 세계관에 익숙한 보수 학자들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며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일부 고고학자들과 성서학자들도 구약 성경의 전통적인 지리적 배경과 해석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우리의 학술적 시도를 매우 못마땅해 하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하고 과학적인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고대사 학술회의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모든 연구 자료와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시했습니다. 고대 문헌의 꼼꼼한 원문 분석부터 시작하여 정밀한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와 최첨단 DNA 분석 결과까지 모든 분야의 증거들을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고 적대적이었던 회의장의 무거운 분위기는 발표가 진행될수록 점차 진지하고 집중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젊고 열린 사고를 가진 연구자들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 학자들이 하나둘씩 우리 편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비교 언어학과 고대 문자학을 전공하는 언어학자들은 우리가 정교하게 제시한 어원 분석과 언어적 연결고리에 매우 큰 관심과 찬사를 보였습니다. 학술적 논쟁은 예상보다 치열하고 감정적이었지만 과학적 진실과 객관적 사실은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스스로 말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분명한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학문의 진보와 발전은 언제나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용감한 도전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학계의 치열한 논쟁이 절정에 달하고 찬반향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 때 우리 연구팀도 예상치 못했던 극적이고 결정적인 반전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바티칸 교황청 비밀문서고의 고문원 관리 책임자인 마르코 로시 신부로부터 매우 은밀하고 긴급한 연락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수세기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엄격히 봉인되어 있던 극히 희귀한 고대 라틴어 문서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다며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접촉해왔습니다. 그 신비로운 문서는 서기 4세기 초기 로마 제국 시대의 한 경건한 기독교 순례자가 직접 작성한 상세한 여행 기록이었는데 놀랍게도 동방 지역으로의 장거리 순례와 영적 여정에 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기록들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용감한 순례자는 험난한 여정을 통해 해가 떠오르는 땅의 끝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운 신성한 산을 간절히 찾았다고 감동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가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지리적 특징들과 자연환경, 그리고 현지의 문화적 특성들은 우리가 지난 수년간 다각도로 연구하고 분석한 모든 자료들과 놀랍도록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특히 그는 그 신성한 곳에서 우연히 만난 현지 토착민들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별을 관측하고 천체를 해석하는 놀라운 고대의 지식과 천문학적 지혜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경탄하며 증언했습니다. 마르코 로시 신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 귀중한 문서가 바티칸 교회의 공식적인 역사 해석과 전통적인 교리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오랫동안 엄격히 봉인되고 은폐되어 있었다고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획기적인 연구 결과와 과학적 증거들을 접한 후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한다고 양심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문서의 극적인 등장으로 우리의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양의 고문원들뿐만 아니라 서양의 고대 기독교 문헌까지 우리의 혁신적인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역사적 기록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티칸 비밀문서의 충격적인 공개 이후 우리 연구팀은 언어학적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결정적이고 혁신적인 단서를 체계적으로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의 세계적인 비교 언어학자이자 고대 언어 복원 전문가인 앤 데이비스 교수가 우리 국제 연구팀에 새롭게 합류하여 서로 다른 문명권의 고대 언어들 간에 숨겨진 연관성과 어원적 뿌리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최첨단 언어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발견한 것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의 에덴이라는 신성한 단어와 한국어의 고대 어원 사이에 지금까지 학계에서 전혀 주목하지 못했던 놀라운 언어학적 연결고리와 음성학적 유사성이 명확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더욱 흥미롭게도 인류 최초 문명 중 하나인 고대 수메르어와 한국의 고어 및 원시 언어층 사이에서도 유사한 패턴들과 어군 구조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하늘과 신을 의미하는 기본적인 어근들과 종교적 개념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놀랍도록 비슷한 음성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앤 데이비스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현재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인도유럽 어족 이전에 훨씬 더 오래되고 원시적인 언어층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학술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불암산이나 전설적인 곤륜산 같은 성스러운 지명들도 한국어의 고대 지명들과 놀라운 음성학적 유사성과 어원적 연관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랍고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광범위한 언어적 연결과 어원적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언어학적 착각이 아니라 고대 민족들의 실제적인 대규모
이동과 활발한 문화 교류, 그리고 종교적 사상의 전파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증명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언어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조작되거나 위조될 수 없습니다. 수천 년의 긴 세월을 거치고 무수한 변화를 겪어도 그 깊은 뿌리와 원시적 본질은 언어 깊숙한 곳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제 문헌학적 연구와 고고학적 발굴, 그리고 천문학적 분석과 유전학적 증거에 이어 언어학적 증거까지 완벽하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문 분야가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서도 한 목소리로 동일한 결론을 향해 명확히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진실은 반드시 다각도에서 엄격히 검증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모든 까다로운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언어학적 증거까지 완벽하게 확보된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개별 연구자나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발견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마침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와 런던 소재국제고고학연맹에서 우리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에 매우 큰 관심과 함께 공식적인 지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마침내 영국, 이스라엘, 중국, 일본, 한국 등 5개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공동조사단이 역사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제가 직접 이끄는 옥스퍼드 대학교 고대문헌학 연구팀이, 이스라엘에서는 사라 코엔 박사가 주도하는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연구팀이, 중국에서는 장웨이 박사의 베이징 고고학 연구소 전문팀이, 일본에서는 다나카 히로시 교수의 도쿄 대학 동양사학 연구팀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명우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팀이 각각 전문성을 살려 참여했습니다. 각국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지원을 받아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국제 공동 현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최첨단 과학 장비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지하 구조물 탐지를 위한 고성능 투시 레이더 시스템과 광범위한 지역 촬영을 위한 무인 드론 항공 촬영, 그리고 정밀한 3차원 지형 스캐닝 기술 등 현재 인류가 보유한 모든 현대적 과학 기술이 체계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신비로운 동방의 근원지를 정확한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km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구역으로 과학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각 국가별 연구팀은 자신들이 보유한 고유한 전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화된 연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노력은 학계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연구 활동을 완전히 넘어서 국가 간 본격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역사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인류 공통의 기원과 문명의 뿌리를 찾으려는 진실을 향한 숭고한 공동 탐구가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존 역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쓸 충분한 준비와 각오가 완전히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공동조사단이 신비로운 현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놀라운 발견들이 마치 연쇄 반응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최첨단 지하 투시 레이더 시스템이 탐지한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은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닌 고도로 계획된 인공 건축물임이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했습니다. 지 표면으로부터 깊이 10m 지점에서 발견된 정교한 석조 건물들의 엄청난 규모와 정밀한 구조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거대한 건물들이 모두 예외 없이 천체 관측과 우주 연구를 위한 고대 천문대의 전문적 구조와 기능을 정교하게 갖추고 있다는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세심하게 발굴한 신비로운 청동 원반에는 현대 천문학으로도 인정할 만한 정교하고 정확한 별자리 지도가 예술적으로 새겨져 있었고, 중국 베이징 연구팀이 신중하게 발견한 대형 돌판에는 1년 4계절별 천체 운행표와 달의 움직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서울대 규장각 연구팀은 현재 알려진 한글 이전에 훨씬 더 고대적인 문자로 추정되는 수많은 신비로운 기호들과 상형 문자들을 체계적으로 대량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연구팀이 최신 과학 기법으로 정밀 분석한 각종 토기들과 생활 유물들의 방사성 탄소 연대는 모두 예외 없이 3000년 이전으로 정확히 측정되었습니다. 가장 놀랍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발견은 제가 이끄는 영국 옥스퍼드 연구팀이 담당한 중앙 재단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세계 각지의 서로 다른 고대 문명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귀중한 유물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발견하는 기적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성한 상형 문자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쐐기 문자, 그리고 중국 황하 문명의 갑골 문자가 하나의 거대한 돌에 조화롭게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곳이 고대 세계 모든 문명의 문화적 교차점이자 지식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의 진정한 기원과 전파 과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발굴 작업이 한 달째 접어들던 어느 운명적인 날, 우리 연구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역사적인 발견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신성한 중앙 재단 바로 아래 지하 15m 깊숙한 곳에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거대한 지하 공간이 수천 년의 침묵을 깨고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극도로 조심스럽게 고대 성문의 입구를 열었을 때 우리 모든 연구진의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놀라운 광경은 평생 학자로 살아온 제게도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로 수천 권에 이르는 방대한 고대 문서들과 귀중한 기록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완벽하고 원시적인 상태로 신중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대하고 웅장한 지하 도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 특유의 건조한 기후 조건과 완전히 밀폐된 지하 환경 덕분에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중세 유럽의 양피지 문서들이 놀랍도록 원형 그대로 완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파견된 최고 수준의 언어 전문가들과 고문서 해독 전문가들이 긴급히 현장에 투입되어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해독 작업을 즉시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학술적으로 혁명적인 발견은 서로 완전히 다른 언어와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들이 체계적으로 다수 발견되었다는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와 고전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와 고대 중국어, 그리고 신비로운 산스크리트어로 각각 기록된 동일한 천문 관측 기록과 우주론적 사상들이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신성한 곳이 세계 각국의 현자들이 모여들어 지식을 교환하는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중심지이자 지혜의 성지였음을 명백히 의미했습니다. 더욱 놀랍고 우리의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한국고어와 고대 한반도 언어로 추정되는 원시 문서들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는 결정적 사실입니다. 이 고대 한국어 문서들은 다른 모든 언어로 번역된 문서들의 원본이자 모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명확히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인류 지식 전수와 문명 전파의 실제 출발점을 역사상 최초로 발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대 문헌에 기록된 동방에서 서방으로의 문명 전파가 바로 이곳에서 실제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이론을 넘어 구체적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신비로운 지하 도서관에서 발견된 가장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문서는 인류의 기원과 창조에 관한 고대 기록들이었습니다. 여러 서로 다른 언어로 정교하게 번역된 동일한 내용의 창조 설화와 기원 신화가 체계적으로 발견되었는데 기존의 학계에서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는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한국 고어 원본 문서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존재들이 동방 끝 땅에 최초로 정착하여 문명을 건설했다는 내용이 생생하고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원본 기록은 히브리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에덴 동산 이야기로 변화되었고 고대 그리스어로 옮겨지면서 헤시오도스가 기록한 황금 시대의 전설과 신화로 재탄생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중국어로 번역된 버전에서는 곤륜산의 서왕모 설화와 삼신산 전설로 문화적 맥락에 맞게 변형되었습니다.
가장 놀랍고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은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번역 버전이 예외 없이 동일한 지리적 좌표와 위치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는 놀라운 점이었습니다. 언어학자인 앤 데이비스 교수는 더 이상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공통기원 설화의 원형이자 모든 창조 신화의 근본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언했습니다. 각각의 고대 문명들이 이 하나의 원형적 기록을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과 종교적 전통에 맞게 재해석하고 각색한 것이라는 혁신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대 유적이나 문화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과 원시 기억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잃어버린 진실을 마침내 깨워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구상 모든 민족과 문화권의 창조 신화와 기원 설화가 결국 하나의 공통된 근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역사상 최초로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믿음이나 신화적 상상을 넘어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과학적 발견이었습니다. 우리의 혁명적인 발견이 국제 언론과 학계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자 인류 역사와 문명 기원에 대한 기존 인식이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는 연일 긴급 특집 보도를 제작하여 내보냈고 독일의 도이치 벨레와 프랑스의 프랑스 24 같은 주요 국제 방송사들도 심층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 그리고 고고학 분야의 최고 저널들이 우리의 연구 결과를 집중 조명하는 긴급 특집호를 연달아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와 사회의 반발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서구 중심적 역사관과 유럽 문명 우월주의에 깊이 익숙해진 일부 보수적 학자들은 우리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동양이 문명의 변방이고 주변부라는 고루한 기존 관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의 진보적 학자들과 열린 사고를 가진 미래지향적 연구자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편에 서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젊고 유능한 고고학자들이 우리의 발견을 강력히 지지하는 학술 논문을 연달아 발표했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우리 연구를 확장하는 새로운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는 바로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국제학계에서 변방 문화이자 주변적 역사라고 폄하되어 왔던 한국사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폭발적이고 전례 없이 증가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원에 등록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고문헌과 역사 기록 연구가 완전히 새로운 학문 분야로 급부상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한국사학과에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입학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학문의 지형도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진실은 기존의 고정된 질서와 권위를 뒤흔들고 도전하지만 결국에는 객관적 사실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인류는 마침내 자신들의 진정한 기원과 뿌리를 정면으로 마주할 역사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 관심과 학계의 뜨거운 논쟁이 집중되는 가운데 우리 국제연구팀은 마지막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조사에 전력을 다해 착수했습니다. 신비로운 지하 도서관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서 발견된 찬란한 황금판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품어왔던 모든 의문과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해줄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단서가 정교하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제작한 놀라운 세계 지도였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최신 지구본과 위성 자료와 비교해도 놀랍도록 완벽히 일치하는 경이로운 정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 놀랍고 우리의 연구에 결정적인 것은 이 정밀한 지도에 세심하게 표시된 고대 문명의 지식 전파, 경로와 문화 확산 과정이었습니다. 동방의 신성한 근원지에서 시작된 수많은 화살표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제국으로 단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장엄한 모습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고 체계적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지역과 문명권마다 전파되고 전수된 지식의 구체적 종류와 학문 분야가 고대 문자로 상세하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천문학과 역법은 바빌로니아로 수학과, 기하학은 이집트로 철학과 논리학은, 그리스로 법학과 행정학은, 로마 제국으로 각각 체계적으로 전해졌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황금판의 극적인 발견으로 우리가 지난 수년간 축적해온 모든 가설과 이론이 최종적이고 완벽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핵심 지식과 사상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파되었다는 우리의 혁신적 주장이 부인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로 명백히 입증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런던의 추운 연구실에서 고대 사본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신비로운 좌표의 진정한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나 물리적 좌표가 아닌 인류 전체 문명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을 가리키는 신성하고 거룩한 표시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치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완벽하고 아름답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문헌학적 증거와 고고학적 발굴, 그리고 천문학적 분석과 유전학적 연구, 그리고 언어학적 해석이 모두 하나의 일관된 결론을 향해 명확히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적 증거가 완성되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아떨어진 그 역사적인 순간 저는 혼자만의 조용한 성찰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동료 연구자들과 언론진으로 북적이는 연구실을 조용히 나와 현장 근처의 고요한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지난 수년간의 험난하고도 놀라운 여정을 차분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런던의 쌀쌀한 연구실에서 그 운명적인 고대 사본을 조심스럽게 펼쳤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떨림과 예감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학자로서의 학술적 호기심과 지적 탐구욕으로 시작한 작은 연구가 결국 인류 전체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쓰게 될 거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서구 중심적 학문 체계와 유럽 문명 우월주의 속에서 교육받고 연구해온 영국인인 제가 정작 동방의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된 역사의 아이러니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경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영국인 학자로서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오히려 민족적 편견이나 감정적 선입견 없이 순수한 과학적 증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동료 학자들은 자신들의 조국과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특별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벅찬 감격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런 거대한 발견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진실을 마주하고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설레며 동시에 엄숙한 일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결국 인류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알고 있던 자신들의 기원과 문명의 뿌리에 대해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중대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동방이 단순한 문명의 변방이나 주변부가 아닌 실제로는 인류 문명의 요람이자 출발점이었다는 혁명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나 고고학적 성과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정체성과 자아 인식에 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깊은 개인적 성찰과 사색을 마치고 마음의 정리가 끝난 후 연구실로 다시 돌아온 저는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최종 보고서 작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논문이나 연구 결과 발표가 아닌 인류사 전체를 근본적으로 새로 쓰는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문서가 될 것이라는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국제연구팀이 온 힘을 다해 발견하고 수집한 모든 증거들과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며
그 깊은 의미와 중대한 함의를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처음 런던 연구실에서 발견한 신비로운 고대 좌표에서 시작된 이 장대한 여정이 결국 인류 문명의 기원과 전파 과정을 완전히 바꿔놓는 혁명적 발견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동방의 신성한 근원지가 단순한 지명이나 지리적 표시가 아닌 인류 지성과 문명의 실제 출발점이자 근원이었음이 과학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발견이 공개된 후 전 세계 주요 박물관들과 문화기관들이 우리의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전시하고 소개하고 싶어 했고, 국제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진들과 방송사들이 연일 취재 요청과 인터뷰 신청을 해왔습니다. 각국 교육부와 교육기관에서는 기존 역사 교과서의 전면적인 개정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세계 유명 대학들은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에 맞는 혁신적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의식과 인식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사이의 인위적인 경계와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었고, 문명의 위계 질서와 우열관념에 대한 기존의 고정된 관념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은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비교적 자연스럽고 개방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기성세대와 보수적 학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거대한 변화와 인식의 전환이 결국 인류를 더욱 겸손하고 열린 존재로 만들어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지혜로운 종족으로 발전시켜줄 것이라고 깊이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연결된 존재이고, 서로의 기원과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근본적 진실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류사를 바꿀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며 저는 한 가지 극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혁명적인 발견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탐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신성한 근원지에서 밝혀낸 놀라운 진실은 해결된 의문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질문들과 더 깊은 의문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인류 문명의 기원과 전파 과정이 우리가 수백 년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인류의 미래와 발전 방향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질까요? 고대의 현자들이 후세를 위해 신중하게 남긴 방대한 지식과 지혜 중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오세아니아 등 다른 대륙에도 이와 비슷한 문명의 중심지와 지식의 성지가 우리 모르게 숨어 있을까요? 이런 끝없는 질문들과 호기심이 저를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고 깊은 사색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국제연구팀은 벌써 다음 단계의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남미의 장엄한 안데스 산맥과 아프리카의 광활한 고원지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신비로운 내륙 지역에서도 우리가 발견한 것과 유사한 고대 문명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강하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문명 발전 과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단순하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우며 경이로울 수 있습니다. 각각의 대륙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문명의 씨앗이 고대부터 뿌려졌고, 그것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다양한 세계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모든 놀라운 발견과 깨달음이 결국 인류에게 진정한 겸손함과 열린 마음을 가르쳐준다고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도 무궁무진하며 탐구해야 할 영역도 광대무변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뿌리를 받아들이고 미지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마지막 끝에서 저는 전 세계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고대의 모든 문헌들과 기록들이 예외 없이 동방 끝 한반도와 그 신성한 땅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구체적인 증거들과 명백한 사실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발견한 히브리어, 고대 사본에서 시작된 신비로운 좌표가 베이징의 중국 고전 기록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바티칸 비밀문서고의 라틴어 문서가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며 현장에서 진행된 국제 공동 고고학적 발굴이 부인할 수 없는 실물 증거를 생생히 제공했습니다. 하버드 천체물리학과의 정밀한 천문학적 관측과 런던 왕립연구소의 첨단 유전학적 분석,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체계적인 언어학적 연구까지 모든 학문 분야가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론에 명확히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모두 우연의 산물일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을 학자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단순하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기록 보존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후세의 인류에게 역사적 진실을 정확히 전하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문명권에 걸쳐 암호처럼 남긴 신비로운 좌표와 지리적 표시들은 결국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를 올바른 진실의 길로 확실히 인도했습니다. 동방 끝땅이라는 시적 표현이 단순한 지리적 수사나 문학적 은유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세계사의 변방이나 문명의 주변부가 아닙니다. 그곳은 인류 전체가 반드시 기억하고 존중해야 할 소중한 문명의 요람이자 지식의 성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현자들이 각자의 언어로 기록하고 보존하려 했던 이 놀라운 진실이 바로 고대 문헌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간절히 전하려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뿌리를 찾는 긴 여정이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